그 중요한 선거에서 경험이 전무했던 영선 당대표와 지도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그 좋았던 분위기조차 한 번에 날려 결국 180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21대 총선에 참패했던 당시 최고위원들이 또다시 나는 모르는 일인 척 당대표가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세대를 논하기 전에 이 중요한 선거의 의사결정을 맡을 자격이나 있는지 우리 당원들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 원영섭입니다. 저는 38, 젊은 나이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제가 출마했던 서울의 관악구는 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남 인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년 전 우리 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에서 일어난 시민단체와의 충돌 기억하십니까? 충돌을 예상했지만 지속적인 구애 정책만이 우리 당을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절대 피하지 말고 호남으로 가야 한다 주장했고 관철시켰습니다. 지난 5년 겪었던 모든 선거에서 국민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기기 어려운 이 호남 그리고 제주에서 수년, 수십 년 주변의 외면을 받으며 이 당을 지켜온 호남 및 제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애당심을 감히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4.7) 보궐선거의 승리로 어떤 분들은 대선 역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1대 총선 제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2월에도 우리 당은 똑같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직 부총장이라는 공천과 선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무자였던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선대위에서 모두 배제되었고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끝나는 것을 백이종군하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선거에서 경험이 전무했던 영선 당대표와 지도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그 좋았던 분위기조차 한 번에 날려 결국 180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3월 우리는 역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우리 당에 유력 대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주자를 영입해서 치르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작년 21대 총선에 참패했던 당시 최고위원들이 또다시 나는 모르는 일인 척 당대표가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세대를 논하기 전에 이 중요한 선거의 의사결정을 맡을 자격이나 있는지 우리 당원들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확 바꿔야 합니다. 그 어떤 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 꼼수에는 묘수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개헌저지산을 확보한 저 원영섭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대선의 키워드로 부동산과 2030의 불공정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조국, 문준용,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빠 찬스, 특혜, 특광, 대표적인 불공정이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빠 친구 찬스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공정을 외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저의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누님은 올 초 고통이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장애인 가족 출신으로 오직 문제집과 볼펜만으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저처럼 가난한 법대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민법 교과서도 펴냈습니다. 공정의 사다리가 만들어준 살아있는 증인, 저 원영섭이 그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저 원영섭입니다. 최고위원 원영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